만두가 다양하게 있으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잘 살아보자고. 우가쌀! 혼인 이주 여성분들이 겪는 법률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좋은 정보가 있을지. 누구 때문에 이 결혼이 파탄이 났는지 이게 좀 판결문에 명시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누가 누구를 때린다는 거는 사실은 형법상 범죄고 이렇게 형사적으로 처벌이 돼야 되는데 본격 불편하지 않은 방송, 네, 우가쌀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한데 모여서 잘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우가쌀의 어쩌다 MC를 맡게 된 이제 이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기념비적인 콘텐츠를 함께 해주실 변호사님들 모셨는데요.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주민센터 친구에서 일하고 있는 이진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주민센터 친구의 교육팀에 같이 하고 있는 권영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민센터 친구 교육팀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송윤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우가쌀이 어떤 의미인지는 뭐 아무도 궁금하지는 않으신 저 거고요. 궁금해요. 네, 물어봐 주시겠어요? 우가쌀은 무슨 의미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우가쌀은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같이 좀 잘 살자라는 의미의 줄임말 우가쌀입니다. 우가쌀. 네. 그래서 한국인이나 선주민, 이주민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한데 잘 어우러져서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만든 말이고요. 앞으로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이주민에게도, 그리고 우리 같은 선주민에게도 도움이 되는 꿀팁, 법률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혼인 이주 여성분들이 겪는 문제, 꿀팁, 그리고 법률 정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챕터, 이런 사건이 있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좀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돌아가면서 한번 사건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베트남 배우자에 대한 폭행 사건 이야기입니다. 베트남 국적의 부인을 2살 배기 아들 앞에서 마구 때린 30대 남성의 폭행 사건 소식입니다. 피해를 입은 인터넷에 베트남 이주 여성이 기저귀를 찬 어린 아기 앞에서 한국인 남편에게 폭행. 혹시 변호사님들도 이 뉴스를 직접 기사에서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그 영상 자체를 보기는 했어요. 처음에 음.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파가 됐는데 그런 폭행을 실제로 하는 그런 영상은 되게 충격적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이슈화가 됐고 특히 이제 아이가 보는 앞에서 막 그렇게 한 거가 좀 저도 되게 좀 심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건에서도 사실 네티즌들이 제일 처음에 공분했던 게 여성이 한국말 잘 못한다 뭐 이런 이유로 폭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런 케이스가 전형적인 게 많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전형적이라 하면은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이기 때문에 폭행이라든지 가정폭력 같은데 조금 더 많이 노출되고 좀 더 이제 쉽게 그런 가정폭력도 이루어지고 약간 이런 사건들 말씀하시는 거죠. 말을 안 하고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은 너 나한테 무슨 불만이 있느냐라고 폭행이 시작된다거나 네, 그런 말을 것들이 안 하고 많죠. 가만히 있으면은 너 나한테 불만 있냐? 말을 하면 반항하냐. 반항하냐? 근데 사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간의 신뢰라던가 애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젓가락질 못한다, 네. 요리를 못한다 이런다고 해서 때릴 이유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한국어를 잘 못한다라는 사유가 너무 당연하게도 폭행에 되게 당연한 근거가 된다라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변호사님들을 생각하기에는 그럼 이런 분들, 그러니까 한국어 서툴러서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어떤 것들을 제일 뭔가 궁금해하고 어려움으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너무 내가 갑자기 퀴즈처럼 됐나? 정말 시장이 너 나한테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대신 대답해드리겠습니다. 본격 불편하지 않은 방송, 네, 우가쌀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민망하네. 빠밤.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송윤정 변호사님 읽어주시겠어요? 남편의 폭력 때문에 이혼하고 싶어요.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에도 한국에서 살 수 있나요? 빠밤. 네, 잘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할 수 있나요, 이진혜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질문상으로는 남편의 폭력이 주요 이혼 사유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의 주된 기책 사유로 이혼한 경우 입증을 할 수 있으면은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출입국 사무소에서 줄 수도 있죠.
줄 수도 있지는 몰라요. 혹시 두 분 변호사님 중에서 이걸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와, 서로 미룬다. 네. 그러니까 먼저 보통은 판결을 통해서 네. 누가 잘못을 했는지, 누구 때문에 이 결혼이 파탄이 났는지 이게 좀 판결문에 명시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걸 가지고 출입국 사무소에서 또다시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듯이 주되게 한국인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 혼인이 파탄이 났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출입국 사무소에서 체류 자격을 연장을 해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가지고 조금 첨언을 드리면은 혼인 이주민 분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는 혼인 비자를 받고 들어오시는데 그 혼인 비자라는 게 무조건 내가 한국인과 결혼한 상태여야지만 주는 게 아니라 이혼을 하더라도 내가 주되게 책임이 있지 않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이혼하게 되거나 같이 예를 들어서 남편이 혹은 아내가 사망했어. 그러면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몇몇 특수한 경우에는 혼인 비자로 계속 한국에서 계실 수 있게 하는 제도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해 주시면서 또 이렇게 남편이 폭력 때문에 이혼하게 되는 경우는 내 책임이냐? 아니다. 남편이 폭력이 심하기 때문에 남편의 책임으로 이혼하게 된 경우다 라고 봐서 출입국 사무소에서 이제 혼인 비자를 계속 주면서 한국에 지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라는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빠밤, 이거는 이제 권영실 변호사님께서 질문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빠밤도 남편과 해주셔야 됩니다. 네. 마밤 네. 남편과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고 싶어요. 폭력이나 외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혼 후에 한국에 살 수 있나요? 할 수 있는 어떤가요? 그거는 다른 사유들이 있는지 다른 사실관계들을 조금 더 넓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하고 성격 차이가 있고 서로 이제 이혼하고 싶다라고 마음이 맞아서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이주 여성, 예를 들어서 혼인 이주 여성인 분이 한국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체류 자격이라는 건 어쨌든 한국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출입국 사무소에서 심사를 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하는 체류 자격을 다시 받을 수도 있거든요. 또 가령 미성년인 한국인 자녀를 기를 때 줄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있어요. 말씀하신 경우에도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지만 그 사이에 한국인인 자녀가 있고 아이가 아직 미성년이고 그 아이를 외국인인 여성이 기르기로 했다. 친권과 양육권을 여자분이 가지기로 했다라고 되면은 그분은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한국에 체류하면서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 말씀하시죠. 아까 말씀해 주신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사실 면접 교섭이 있어도 면접 교섭권을 가지고 있어도 체류 자격을 연장할 수는 있어요. 그래요? 진짜 꿀팁이네요. 네. 네. 친권과 양육권을 한국인 배우자가 갖고 있지만 그 아이를 주기적으로 만나야 되고 아이의 성장 발달에 뭐의 이런 면접 교섭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보장해 주기 위한 건데 제가 했던 사건 중에는 이 한국인 배우자가 면접 교섭을 시켜주질 않는 거예요. 보통 판결문에 보면은 2주에 한 번씩 어디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만나게 해줄 것 이런 게 나오는데 한국인 배우자가 이걸 거부를 해가지고 혼인 이주 여성이 면접 교섭 이행 청구 소송을 진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판결문에 내가 이혼을 했지만은 우리 아이를 언제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도 되게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그걸 만약에 상대방이 이행을 안 하면은 내가 그것을 아이를 만나게 해달라는 또 청구를 따로 또 법원에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것도 잘 기억하시면 되게 좋겠네요. 네. 판결문에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인도 잘 모르는데 이주민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 내가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을 텐데 이런 팁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런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 한국 사람들은 워낙에 판결문 내용이 어렵게 적혀 있기도 하지만 대충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주민분들이나 뭐 난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말 자체로 그렇게 어려운 판결문을 읽고 이해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판결문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이걸 충분히 이렇게 숙지를 못하셔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주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판결문 받으시면 꼭 주변에 있는 한국인 지인이나 가까운 센터나 지원 단체에 꼭 가지고 가셔서 그런 내용들을 좀 도움을 물어보셔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 두 번째 질문 끝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사실 세 분 변호사님께서 계속 주된 규칙 사유, 혼인이 이제 끝나는 과정에서 내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잘 입증하고 설명하고 그게 합의를 하든 아니면 재판이 또 이혼을 하든 잘 드러나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게 어렵죠. 사실. 어렵죠. 어렵다로 끝. 매우 어렵습니다. 는 아니고, 네. 어떤 좀 좋은 방법들이 있을까요? 내가 사실 너무. 폭행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런 걸 경찰에 신고를 하면 그 신고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네. 신고 기록으로 첨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거 외에 이제 바람을 폈다 이 부분이 참 어려운데요. 이거는 이제 그냥 일반 이혼 사건에서도 늘 입증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또 혹시 실제 사건 진행하시면서 소위 말하는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는 이야기겠죠? 네. 그런데 어떤 이주민 분들이 보시기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게 있을까요? 사실 경제권을 남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혼 이주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돈을 안 줘서 뭐 생활비를 아예 쓰기가 어렵다던가 뭐 네네. 그런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어쨌든 어렵겠지만 받았던 돈의 금액이라던가 그걸 어떻게 썼는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두시면 참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될 수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그 돈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증거들을 마련을 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이 설명드리면 응?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기 쓰는 거. 다 변호사님들이 응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의외로 일기를 엄청 구체적으로 자세히 쓰는 게 도움이 많이 되고 꼭 그게 증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건을 파악하고 어떻게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찾는데 되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꼭 일기를 한국어로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 왜냐면은 우리 사회는 통역과 번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편한 말로 그냥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각 그 이주민 분들의 자기 말로 일기를 구체적으로 좀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구체적이라는 거는 되게 자세하게, 그러니까 날짜, 시간, 뭐 어떻게, 누가, 뭐 어디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선생님께서 세 번째 질문 좀 읽어주시겠어요? 빠밤도 해주시고요. 빠밤. 한국에서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도움을 청할 곳이 있을까요? 아까 잠깐 소개해 주셨던 그런 단체들을 다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성가족부에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기관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라는 곳이 있고요. 이제 콜센터를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데 다누리 콜센터라는 것이 또 있고 지자체별로도 이런 센터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 이주여성 상담센터, 서남권 지역, 서울 서남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뭐 서남권 근로센터 이런 곳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 이주민센터 친구도? 이주민센터 친구는 바쁩니다. 네. 바쁘지만 여러분들 전화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변호사님 받으실 거예요.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은 전화를 이주민센터 친구로 02-6406에 땡땡땡땡 여기 장안으로 한번 나와주네. 네, 이제 그리고 폭력 피해 이주 여성 쉼터 같은 곳이 전국에 설치가 되고 있어요. 다 된 건 아니고 아직 이제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급하게 이제 도피를 해야 된다. 이제 어디로부터 도피를 하게 됩니까? 가정 폭력으로부터 피해야 한다. 라는 상황이 되시면은 사실 이제 집에서 누가 나와야 하는지는 좀 의문이 있지만 맞는 사람이 나가느냐, 때린 사람이 나가느냐에 대해서는 그렇죠. 의문이 있지만 그렇죠. 이제 긴급한 상황에서는 그런 쉼터에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사실 도움을 받고 싶은데 도움을 받기를 되게 주저하게 되는 이유가 내가 결혼 이주 여성이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체류 자격이 되게 불안정하다라고 느끼셔서 되게 많이 고통받으시면서도 경찰에 신고를 못 하신다거나 주변에 도움을 못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체류 자격은 체류 자격이고 지금 폭력이라던가 고통을 받으시는 건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준비해본 얘기를 다 같이 한번 나눠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세 분 변호사님들?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었어. 다시 해야 되나? 책임을 갖고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이 영상의 분량 내가 책임진다. 처음 찍는 콘텐츠인데 이렇게 혼인 이주 여성에 대한 관심 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고요.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더 이제 제도적인 아쉬움 네,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다음 기회에 말씀을 또 나눠보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세 분 변호사님들 모시고 혼인 이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나 거기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실제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총망라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래서 말씀 세 분 해주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냥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많은 센터라든지 지원기관이라든지 정말 문제 심각하면 경찰서라든지 이렇게 나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청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도움 청하기 전에는 항상 증거를 차곡차곡 잘 수집하시고요. 네, 혼인 이주민과 관련된 무가살 토크를 진행했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이주민분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를 도울 수 있는 꿀팁 법률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마무리 멘트 뭐 하나 할까요, 그냥? 아니, 됐습니다. 이게 좋다고요? 네.